한국에서 30년,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이 정도면 노후에 불안하지 않겠지. 그런데 막상 일을 놓고 나면 그 확신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63세 은퇴자 박성규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에서 은퇴 후 살아간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씨는 35년 동안 중견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자발적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합치면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자녀 둘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를 위해 나름대로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160만 원, 퇴직연금 70만 원,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30만 원, 합쳐서 매달 260만 원 정도면 부부가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활비의 착각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를 대충 계산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데도 한 달 80만 원은 기본이었고 각종 공과금, 건강보험료, 차량 유지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명절비, 자녀 결혼식 때 도와주는 돈까지 더하면 매달 최소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즉, 계산상 가능했던 삶은 실제로는 적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공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사로 출근할 때마다 자신이 사회 속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를 찾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한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처음엔 편했지만 곧 불안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늘 집에 있으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서로 예민해졌습니다. 퇴직 전보다 대화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돈보다 먼저 부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은 처음엔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는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깁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함께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에요. 돈보다 훨씬 빨리 다가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은퇴 후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가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뿐 아니라 인간관계, 자존감, 사회적 위치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경제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무너졌을 때 자신을 지탱할 삶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박 씨는 1년 뒤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그는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컴퓨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어느새 그 시간들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삶의 재적응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후 12년은 누구나 허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살아가고 후자는 끝나버린 인생의 연장선에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하루를 버티는 구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는 일 하나가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갑니다. 박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엔 한국이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한국을 잘 몰랐던 거죠. 은퇴 후에도 길은 있는데 내가 그 길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돈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은 준비가 안 되면 조금씩 모으면 되지만 마음은 준비가 안 되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를 놓은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듯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연결을 새롭게 짓는 사람이 진짜로 은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돈은 부족해도 마음의 구조가 서 있다면 버틸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상의 구조가 무너지면 삶은 공허해진다. 지금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재정표보다 먼저 내일의 루틴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정체성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만큼 은퇴자의 삶을 뒷받침할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속에서 일을 그만둔 사람은 곧바로 사회 밖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박성규 씨의 이야기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35년 동안 직장인으로서 충실히 살아왔다.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했다. 하지만 퇴직 순간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던 자리가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실감했다. 직장을 나오는 순간 모든 네트워크가 끊겼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졌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길이 이제는 목적 없는 산책길이 되었고 점심시간에 회의 대신 TV 뉴스와 스마트폰이 하루를 채웠다.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존재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시간의 질서다. 직장인은 하루의 리듬이 분명하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퇴근 후 휴식한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리듬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지만 곧 그 자유가 무게로 다가온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도 되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오히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사람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소속감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직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동료, 상사, 거래처 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울타리였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사회는 냉정할 정도로 빠르게 거리를 둔다. 퇴직하면 연락도 줄어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박 씨 역시 그랬다. 동료들이 회사를 떠난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는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이후엔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경제적 착각이다. 은퇴 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지출을 관리한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자산을 나누어 써야 한다. 소비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금세 자산이 줄어든다. 박 씨는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줄어드는 건 통장 잔고뿐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지출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지출은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유지비다. 건강, 인간관계, 소속감, 심리적 안정 올 오브 디즈 디맨드 머니. 병원비가 늘어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한 교통비와 식사비도 줄일 수 없다. 결국 줄일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 네 번째는 심리적 피로다. 은퇴 이후 불안과 우울감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쓸모없음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으로 평가받는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박 씨는 이런 말을 했다. 회사 다닐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감정은 은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게 존재의 의미를 잇는 순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시선이다.
한국은 여전히 나이에 따라 사람을 구분한다. 은퇴자는 젊은 세대의 경쟁 상대가 아니지만 동시에 존중받는 위치에도 서지 못한다. 노년층의 일자리나 사회활동이 제한적이고 경험을 살릴 기회도 적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늙는 건 견디는 일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풍요보다 중요한 건 역할인데 그 역할을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은퇴자가 좌절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 박 씨는 결국 변화를 택했다.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 다시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을 다니며 소소한 일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어느새 봉사자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는 잊고 있던 자존감을 되찾았다. 그때 깨달았다고 한다. 돈으로는 사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정이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라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는 일 하나가 있다면 사람은 버틸 수 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는 일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영향 결핍이라 부른다. 몸이 영향을 잃으면 병이 나듯 마음도 연결이 끊기면 병이 난다. 은퇴 이후 한국살이가 힘든 이유는 결국 관계의 문제다. 우리는 혼자 잘 사는 법을 배웠지만 함께 늙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고립되고 외로움 속에서 버티듯 살아간다. 하지만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동네 도서관의 한자리, 구청의 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 같은 작고 느슨한 연결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한다. 박 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은퇴 후엔 계획보다 리듬이 필요해요. 완벽한 계획은 금방 무너져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만날 사람이 있다면 하루는 살아갑니다. 그의 말에는 긴 시간의 체험에서 묻어나는 현실감이 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경험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는 결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사회가 만들어준 리듬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의 리듬을 만드는 일이다. 누구나 처음엔 낯설고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순간 삶은 다시 단단해진다. 진짜 은퇴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돈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 속에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고 해야 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